오늘은 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네요. 과연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스즈카 산맥의 주봉인 후지와라다케로 향하는 등산로 중 하나가 무기한 봉쇄되었다. 폐쇄된 곳은 마고타 오네라고 불리는 호젓한 능선길이다. 후지와라다케는 동쪽 사면의 대부분이 석회암 채굴장으로 깎여나간 지 오래되었지만 이번에 개발의 마수가 마고타 오네까지 뻗치기로 결정된 것이다. 등산로 봉쇄는 발파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다. 당연히 이 길을 사랑해 마지 않는 등산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나 기업의 개발이 취미보다 우선시되는 현실 속에 이나베 시 또한 이를 용인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인세나 고용 촉진 등의 실리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마고타 오네와 결코 얕지 않은 인연이 있다. 등산로 봉쇄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나는 오래전 그 언저리에서 겪었던 불가해한 사건을 다시금 떠올렸다. 이제는 사라져갈 마고타 오네의 기억 속에 이 에피소드를 묻어두고자 한다. 일본은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다. 광활한 평야는 노비 평야나 간토 평야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사람들이 사는 마을 바로 옆에는 늘 친숙한 마을 산이 있었다. 일본인에게 산은 예부터 매우 밀접한 존재였으며 흉작으로 생존이 위태로울 때 산의 산물은 농민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고비나 고사리가 식이섬유를,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야생 육류가 귀중한 단백질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한 산악 생활을 철저히 실천하며 살았던 이들이 바로 산카다. 산카는 정주지 없이 떠도는 유랑민으로 비유하자면 산악지대의 집시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 뿌리에 대해서는 야마토 조정의 지배를 거부한 진정한 백성이라는 설부터 전과자들이 모여 만든 범죄 집단이라는 설까지 분분하며 그 기원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이들은 메이지 유신 이전의 호적 조사이나 종교별 인적 사항 기록에도 등재되지 않았으며 수렵과 채취로 식량을 조달하는 자급자족의 삶을 영위했다. 먹거리가 귀한 겨울철에는 직접 만든 대나무 세공품이나 밧줄 등을 인근 마을의 물건과 교환하며 겨울을 났다고 한다. 그런 그들도 종전 이후 서서히 문명 세계로 귀화하기 시작했다. 종전 당시 약 1만 명 정도로 추산되던 산카는 이제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약 12년 전 4월의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산으로 향했다. 등산을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가을부터 봄까지는 집에서 가까운 스즈카 산맥을 타고 산거머리가 출몰해 사실상 입산 금지 상태가 되는 여름에만 일본 알프스로 떠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나의 등산 스타일이 확립된 시기였다. 그날 내가 계획한 루트는 다음과 같았다. 마고타 오네 등산로 입구, 다시다산 후지와라다케 니시온의 하강 차야강 거슬러 오르기 도쿠라다케, 이바라가와 해촌 미우게 능선치다, 고개 아우카와 협곡 루트 캠핑장 마고타 오네 입구. 이 지역 지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제정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가혹한 계획이었다. 무리한 계획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말처럼 실제 산행은 오산의 연속이었다. 니시온의 하강까지는 순조로웠으나 차야강을 거슬러 오르는 구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코스였다. 계곡이 동서로 크게 굽이치는 탓에 길은 수시로 막혔고 그때마다 도섭을 강요당했다. 미스지 폭포의 우회로에서는 낡아서 끊어질 듯한 로프에 의지해 절벽을 기어오르기도 했다. 난관 끝에 차야강을 돌파했으나 도쿠라다케로 향하는 오르막은 발자국조차 남지 않은 폐도가 되어 있어 정신력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바라가와 페촌에서도 시련은 계속되었다. 일몰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조급해진 나는 이세야 루트를 찾지 못한 채 엉뚱한 능선을 타버렸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왕좌왕하며 능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5시 30분, 주변은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미 체력도 기력도 소진된 상태였다. 당분 부족은 판단력을 심각하게 흐리게 한다. 일몰 직전의 방명 시간대라면 다소 오르막이 있어 고생스럽더라도 이미 아는 길인 마고타 오네를 통해 하산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왔던 길보다 안전한 길은 없다는 등산의 격언을 지켰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오르막을 감당할 기운이 없었고 마고타 오네 방면의 북상 루트 대신 내리막 위주의 치다 고개 루트를 선택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업다운이 반복되는 능선을 지나 치다 고개에 도착한 시각은 18시 15분. 이제 고개만 내려가면 끝이었다. 그런데 입구에는 공사용 루프가 쳐져 있고 토성류로 인한 통행 금지라는 간판이 서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개의 산악인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곤 한다. 아무리 험해도 도보로 돌파하지 못할 길은 없다는 근거 없는 확신 때문이었다. 루프를 넘어 경쾌하게 내려갔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다. 낙엽이 깊게 쌓여 있었지만 길은 명확해서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길이 운전했던 건 아주 잠시뿐이었다. 계곡에 가까워질수록 등산로는 거칠어지더니 이윽고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졌다. 출입 금지 구역이라 그런지 길을 안내하는 리본도 보이지 않았다. 치다 고개의 경고는 울었다. 당시 나는 지형을 읽는 수준이 아니었고 잘 닦인 등산로 위를 벨트 컨베이어 타듯 걷는 초보자에 불과했다. 그 컨베이어가 사라졌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초조함에 심장 박동은 빨라졌고 머릿속에는 빨리 하산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곧이어 어둠이 덮쳤고 나는 암흑이 내린 산속에 홀로 남겨졌다. 공황 발작 직전의 아슬아슬한 정신 상태로 계곡을 따라 방황했다. 헤드램프 불빛에 비친 것은 키 낮은 덤불이 우거진 게 없는 길뿐이었다. 정규 등산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확실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것도 여러 명이었다. 환청인가 싶었으나 분명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깊은 산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근처 지리에 밝은 이들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가파른 사면을 가로지르며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헤드램프 빛을 의지해 돌진했다. 목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분명 여러 명이 왁자지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말이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일몰 후에 폐쇄된 등산로, 정체 모를 집단, 더 이상 다가가는 것이 꺼림칙해진 나는 램프를 끄고 숨을 죽였다. 곧 그들이 내가 숨어있는 사면 근처까지 다가왔다. 불을 끄고 있어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때마침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들을 비추었다. 인원은 6명 남녀노소가 섞여 있었는데 모두가 기이할 정도로 키가 작았다. 남성조차 160cm가 안 되어 보였고 여성은 140cm 초반 정도였다. 제대로 먹지 못한 듯 팔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남녀 모두 손질하지 않은 긴 머리였고 남자는 목까지 무성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4월 초순의 산속은 밤낮으로 꽤 쌀쌀한데도 그들은 진베이나 사무이 같은 얇은 옷차림이었다. 무엇보다 기이한 점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다. 오키나와나 아오모리처럼 방언이 심한 지역이라 해도 일본어라면 어느 정도 들리기 마련이다. 하물며 이곳은 일본의 중심부인 아오카와교가 아닌가. 하지만 그들의 말은 일본어도 영어도 중국어도 한국어도 아니었다. 그것은 극히 독특하고 낯선 언어였다. 6명의 남녀는 길 없는 길을 마치 출퇴근길처럼 익숙하게 걸어가더니 울창한 수림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넋을 잃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유령 같은 게 아니었다. 요괴가 뿜어내는 기운과는 거리가 먼 확고한 실체를 가진 인간이었다. 메이지나 다이쇼 시대에서 타임슬립 해온 듯한 외양만 제외하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10분 넘게 사면 뒤에 박혀 있었을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엉금엉금 계곡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능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철칙이지만 능선으로 갔다가는 그들과 마주칠까 두려웠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언젠가는 마을로 이어지는 본류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택한 고육지책이었다. 계곡을 내려간 지 30분쯤 지났을까 시야가 탁 트인 넓은 하원에 도착했다. 지도상으로는 임도가 지나야 했지만 포장도로는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든 것일까? 하지만 이미 해발 450m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다시 올라갈 기력은 없었다. 제대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주먹만한 돌들이 굴러다니는 하원을 묵묵히 걸었다. 굽이치는 물줄기 때문에 몇 번이나 허리까지 잠기는 도섭을 반복했다. 좀비처럼 방황한 지 1시간여 만인 20시 15분경
마침내 임도의 끝부분을 발견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임도는 기록적인 토성류에 매몰되어 하원 아래에 묻혀 있었다. 지도와 실제 지형이 달랐던 이유였다. 믿기 힘들었지만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나머지는 차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다시 기운을 내어 캠핑장의 활기를 등 뒤로하고 숲길을 걸어 밤 21시 15분경 마고타 모네의 입구인 묘지에 도착했다. 실로 11시간에 걸친 사투였다. 장비들을 차 뒷좌석에 던져넣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묘지를 마주한 마고타 모네 등산구의 쓸쓸한 풍경이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섬뜩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스즈카 산맥의 시가한 방면에는 쇼와 중기 무렵까지 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산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이마바타, 이바라가와 미이케 광산, 호즈키 마을 등 지금도 빈집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다. 어쩌면 이러한 장소들은 유랑민인 산카들에게 매우 적합한 생활 터전이었을지도 모른다. 산 아래 마을과 물건을 교환하기에 용이한 환경이었다면 산카는 의외로 늦게까지, 적어도 앞서 말한 마을들이 폐촌이 된 쇼와 중기 무렵까지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내가 마주쳤던 그들은 어쩌면 산에 매료되어 문명으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가는 현대의 산카였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주인공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예전부터 일본에서 전해지는 일본의 잊혀진 산카를 만난 이야기였어요. 과연 그들은 정말 산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다른 공포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